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주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드린 대로 현재 단기 흐름이 끊기고 이런 식의 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이틀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랫동안 횡보했던 매물대에 대한 고점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매수세가 낮아진 이후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온 상황이라 현재 당장의 급반등이 나오면서 V자 반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22만 원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당장 두나무와 합병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 이상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이 전에 있던 개미들 매물대를 털어야 이 다음 상승 때 수월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22만 원 구간대부터는 분할 매수로 담으시면서 여러분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럼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네이버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부터 한번 보실게요. 최근에 네이버가 3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매출은 3조 1381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706억,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오히려 12%가 빠졌어요.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좋은 실적인데 왜 주가는 떨어질까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건 이 실적이 아니라 미래였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네이버가 AI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보니까 AI 투자는 1조 원 넘게 한다고 했는데요. 정작 AI로 돈을 어떻게 벌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어요. 지금 하이퍼클로바 X라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 이게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은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회수는 언제 하지? 라고 의문이 생긴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비투족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 국내 주식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비투족이 급증을 했고 증권사에 빚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시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은 1,700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B2에 대한 비중이 국내 상장사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 다음이 바로 네이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뒤에 B2가 몰렸어요. 쉽게 말해서 올라서 사람들이 더 샀다 이거죠. 근데 네이버는 반대예요. 주가가 횡보하는데도,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는데도 이 구간에서 계속 B2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왜 위험하냐? B2는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를. 연에 8에서 9%씩. 그리고 만기가 있어요. 최대 270일.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증권사에서 돈 갚으세요 이러면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비투한 사람들은 이자만 계속 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을 아는 외인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기관들 역시 수급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두나무 합병 지연 리스크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기대는 컸는데 현실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네이버하고 두나무가 합병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다들 환호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두나무가 지금 이 금융당국한테 제재를 받고 있어요. 이유는 고객 확인 제도, 쉽게 말해서 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안 지켰다는 이유죠. 이게 소송 중이에요, 현재.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도 남았고요. 더 중요한 건 디지털 자산 법도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이 언제 완료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니, 투자자들은 빨리 합병해서 시너지 내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니까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재 네이버가 하락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투족 압력, 그리고 세 번째는 두나무 합병 지연. 이게 전부 다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문제를 알면 기회가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현재 네이버 검색 광고 매출이 7,53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8.2% 올랐죠. 8.2%밖에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국내 광고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8% 넘게 올린 거죠. 이게 전부 다 AI 기술 덕분이에요. 네이버가 AI로 광고 타겟팅을 최적화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검색한 내용 기반으로 딱 맞는 광고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 효율이 극대화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광고주들의 광고비 대비 수익, 이걸 ROAS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20%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이 계속 괜찮으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커머스. 최근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기억하시죠?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쿠팡의 일일 사용자 수가 43%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1,798만 명에서 1,019만 명으로 떨어진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로 왔어요. 현재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일일 활성 사용자가 120만 명에서 18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0% 증가한 거죠. 근데 주가는 안 올랐죠? 왜 그럴까요?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사람은 늘었는데 이게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듣고 보면 맞는 말이기는 해요. 왜냐면 쿠팡 사건이 진정이 되면 다시 소비자들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다릅니다. 한번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바꾼 사람들은 생각보다 안 돌아가요. 특히 네이버가 이번 기회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뭐 무료 배송, 쿠폰, 적립금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은 한번 맛들인 사람은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 이게 저의 의견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AI 클라우드.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업들한테 AI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서 고객 대응을 AI가 대신한다던가, 뭐 계약서 검토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한다던가 이런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이미 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현재 하이퍼클로버 X가 수익화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B2B 시장에서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뭐가 화두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데이터는 우리가 지킨다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2026년부터 AI 액트라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요.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는 법이에요. 그럼 유럽 기업들이 미국 AI를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규제에 걸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국어 데이터로 학습한 AI를 써야 된다는 거죠. 현재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는 한국어, 일본어에 특화된 모델이에요. 뭐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는 영어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한국어 데이터를 20년 넘게 쌓아왔어요. 뭐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전부 다요. 이게 굉장한 경쟁 우위예요. 만약에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공공기관은 자국 AI를 써라, 이런 정책을 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네이버가 독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AI 에이전트 시장인데요. 여러분, AI 에이전트가 뭔지 아세요?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는 AI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고객이 문의를 하면 AI가 자동으로 답변을 해줘요. 그리고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AI가 하고요. 광고도 AI가 최적화해서 알려주고 있죠. 이게 전부 다 AI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모두 보고 있죠. 여러분,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셀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한테 AI 에이전트를 월 10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에 1조 2천억 원의 매출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건 또 구독 모델이에요. 한 번 가입하면 계속 내는 거죠. 이게 반복 매출로 계속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 B2족 청산 후 리바운드인데요. 지금 B2가 네이버 주가를 눌러놓고 있잖아요. 근데 B2에는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270일이니까 2026년 2월에서 5월 사이에는 만기가 몰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제 청산이 나올 수 있어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하면 20만 원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기회냐? 이렇게 매도 압력이 한번 빠져나가면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럼 기관이랑 외국인이 저가 매수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네이버는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 투자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비투족 청산이 끝나면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재 네이버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AI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비투족 압력, 또 두나무 합병 지연까지. 근데 팬더멘털은 역대 최강이에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광고, 커머스, 클라우드 전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6년이 네이버의 진짜 해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보는 건 과거 실적인데 정작 중요한 건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고 더 좋은 내용 들고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